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강동경의대병원 H로고입니다. 오늘은 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바로 목 디스크 때문에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랴,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보면서 일하랴, 학생들은 공부하랴, 자연스럽게 고북목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오늘은 신경외과 최호용 교수님께서 목 디스크 환자분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 신경외과 최호용 교수님께 목 디스크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최호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제가 듣기로는 목 디스크 수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경추 전방 유합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보통 이런 수술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환자분은 좀 어떤 케이스셨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한데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경추 전방 유합술은 경추 수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행해지는 수술이고요. 네. 오늘 수술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경추에 디스크 탈출과 협착이 있으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서 목 통증과 양쪽 팔저림 그리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들이 진행을 해서 네. MRI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신경 압박 소견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증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신경 압박 이런 좀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경추 전방 유합술 수술까지 하는 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뭐 협착이 있든 디스크 탈출이 있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즉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신경 차단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심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수술을 시행한 분처럼 MRI 영상에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면서 네. 거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어서 보행 장애라든지 대소변 장애라든지 그런 신경학적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척추 수술에 해당하는 경추 수술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수술실에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수술하고는 다르게 좀 척추 수술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좀 망치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끌이나 정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 경추 전방 유합술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경추 전방 유합술 같은 경우는 일견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접근법 자체가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옆으로 다 젖히면서 들어가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구조물들 사이로, 즉 경동맥과 기도, 식도 사이로 접근을 해서 척추뼈를 확인한 다음에 병소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인공뼈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이 다 압박이 해소된 걸 확인한 다음에 뼈와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 사이에 얇은 철판을 갖다 대가지고 스크류로 고정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뒤로 안 들어가는 이유 이런 게 설명이 될까요 혹시? 이쪽에는 그냥 바로 열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추간판이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앞쪽에서 뒤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병소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뒤로 누르니까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감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압을 하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이제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하지만 그 수술 레벨이 뭐 3레벨 이상 굉장히 장분절로 가게 될 때는 목 앞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뒷목으로 들어가면 되게 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정보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뒤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근육들을 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근육이 나중에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근육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아서 일반적으로 같은 정도의 수술을 했을 때는 경추 전방 유합술을 하는 것이 후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해하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혹시 오늘 이제 수술하셨던 환자분은 그럼 좀 케이스가 좀 굉장히 심하신 케이스였을까요? 아니면은? 네, 그렇죠. MRI에서 이미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대로 뭐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 점점 마비가 진행해서 네.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사지마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행도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MRI에서 신경 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네.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수님께 처음 이제 찾아뵈서 좀 보존적 치료를 쭉 하다가 네. 아, 이제는 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는,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오늘 좀 환자분 수술은 어떻게 잘 되셨을까요? 네, 크게 무리 없이 됐고요. 네. 그 경추 4번, 5번, 6번 두 마디를 네. 유압을 했는데, 환자분이 다행히 체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고 목도 긴 편이고 근육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셔가지고 네. 큰 문제 없이 1시간 반 정도 만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교수님,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이제 금속판이나 이런 걸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금속판 같은 게 이 뼈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시면서? 네, 그렇죠. 금속판을 뭐 실제로 만져볼 일 없으시겠지만 네. 실제로 보면 이게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인체 조직에서 특별하게 주변 조직들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평생 가지고 사셔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척추뼈에 고정을 하다 보면은 그 바로 앞쪽에 이제 기도랑 식도가 있는데 네. 특히 척추뼈 바로 앞에 식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판을 얇은 걸 댄다고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삼킬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빌어서 보통 이렇게 경추 전방 유압술 하시게 된 환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관리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유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3개월 동안은 목 보조기를 굉장히 잘 차고 계셔야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대부분 수술한 부위 자체는 단단하게 뼈가 굳어서 안정화되는데 네. 어쨌든 이전까지는 움직이던 분절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안 움직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한 부위의 인적 분절, 바로 윗분절이라든지 바로 아랫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유압술을 받은 분들은 네. 수술하고 나서도 목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동작들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최대한 좀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네. 지내셔야 되겠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겠네요. 네네네. 아, 오늘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든 경추에 있는 협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유전적인 요인 또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변화들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목의 자세를 항상 똑바르게 유지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책 같은 걸 볼 때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본다든지 이런 자세를 최대한 피하면은 퇴행성 변화 생기는 것을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고 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 구독자분들께서도 항상 자리에 앉을 때 똑바로 앉는 자세 생활 습관을 기르시고 항상 어깨를 이렇게 곧게 펴고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것을 보실 때도 아래쪽으로 보기보다는 최소한 눈높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해서 목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자세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네. 앞으로 이렇게 바른 자세 하면서 저도 교수님 진료를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